할 것인지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 소비자인데 성함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소비자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아까부터 이제 사후 규제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다 사후 규제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사전 규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 소송 제도라든지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의류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 의류에 굉장히 유해물질이 있어서 소비자가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만든 의류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제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 규제를 해도 공급자들이 알아서 이거를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그 소비자 권익을 위한 그런 법제도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먼저 지금 정무위에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사후제도에 대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KC마크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걸 봤을 때, KC마크에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프로말데히드 라든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뭐 기저귀 문제도 나왔고 뭐 옥시 사태도 있었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걸로. 물론 KC마크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KC마크가 있다고 이게 100% 안전한 제품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없다, 최소한 기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켰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KC마크를 받기 위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시험하는데 10몇만 원씩 들어가고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소비자 제품의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 쪽으로 이제 가면 가장 많이 KC마크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 카트리라는 곳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서 이곳에 자문을 요청해 봤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원단이 그 시험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티, 아까 말씀하신 뭐 아무것도 없는 면티를 그 테스트하기 위해선 한 2만 원 정도면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좀 답답했던 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그 명확하게 해준다면, 사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소상공인들 측에서도 이런 논의가 막 이렇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공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 법이 진짜 시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대문, 남대문은 굉장히 빠른 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 쪽에 클러스터 같은 거, 뭐 카트리 클러스터 뭐 이런 걸 따로 두든지, 아니면은 접수처를 아예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접수처를 따로 받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테스트가 완료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셨던 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소비자 교육 중앙회라는 곳에서 함께 그 진행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옷들이 KC마크를 받고 있는지. 근데 현재 남대문과 동대문에서는 74%는 KC마크를 붙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때 좀 저희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 때 굉장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아까 제품 원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마련해서, 그러니까 제품 원단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제품 그 원단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어떤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 소상공인들에게 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업자 쪽에서 굉장히 사실 반발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봐도 현재 구매 대행업자는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외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걸 방치하는 것도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이 좀 더 정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C마크와 유사한 수준의 다른 해외 제품들도 받고 있는 인증들이 있는데, 그런 인증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저번에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 KC와 유사한 정도 수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그거는 구매 대행도 가능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수입품들 중에서 수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술 표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입품들이 국가기술 표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구매 대행업자들이 이런 제품들은 이미 이런 절차상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확보하고 좀 수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받지 않으면 수입을 못 한다라는 건데, 반대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러한 제품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되니 수입을 하지 말아라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제도를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법은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좀 정도 도입이 필요한 법이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좀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법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